투자 리서치 회사 잭스는 엔비디아가 놀라운 성장주인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의 첫 번째 도서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는 버핏을 포함한 투자 3총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릭 게린이 떠난 사연을 소개합니다.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의 책에는 워런 버핏을 포함한 투자 3총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핏과 먼거는 투자계의 단짝이었는데요. 사실 40년 전엔 릭 게린이라는 세 번째 멤버가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투자하고 사업을 맡을 매니저도 같이 면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릭은 사라졌습니다.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가 릭에 대해서 버핏에게 물어봤는데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릭도 우리처럼 똑똑했지만 너무 서둘렀죠. 릭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경기 하락기 동안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70% 가까이 폭락을 하자 추가 증거금 납부 요청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당 $40도 안 되는 가격에 버핏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 주당 6억이 넘는 돈입니다. 릭 게린은 대출을 활용한 탓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거, 버핏, 게린은 모두 부자가 되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릭은 부자로 남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습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습니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 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됐습니다. 33번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명에 가까웠습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이 있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0년 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은 20배나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비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를 아시죠? 그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시절이 왔다는 걸 나쁜 시절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죠. 그가 부자가 되니까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기꾼이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망가진 이유는 모두 자만 때문이야. 여러분, 경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내와 신중함을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회사 잭스에서 엔비디아가 훌륭한 성장주인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익 성장입니다. 과거의 엔비디아의 EPS 성장률은 50%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EPS는 8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업계 평균 마이너스 12.3%를 압도하는 수치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증가입니다. 현금은 모든 비즈니스의 생명선입니다. 높은 현금 흐름 성장은 성숙한 기업보다 성장 지향적인 기업에 더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여유로운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값비싼 외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전년 대비 현금 흐름 성장률은 303.7%로 다른 경쟁사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업계 평균은 마이너스 14.3%입니다. 세 번째는 유망한 수익 추정치입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잭스 컨센서스 추정치는 지난 한 달 동안 0.4%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잭스 랭킹에서 넘버 2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낮아졌을 때 투자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더 멍키에서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명을 꼽았습니다. 이들 성공 비결은 단순히 행운일까요? 이 5명의 투자 전략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순 자산이 132.4 빌리언 달러입니다. 4위는 레리 페이지입니다. 자산은 138 빌리언 달러죠. 이 두 사람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3위는 레리 앨리슨입니다. 순 자산은 146.2 빌리언 달러입니다.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등 IT 인프라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죠. 그의 장점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2위입니다. 바로 마크 저커버그죠. 순자산 152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신했죠. 그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위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순자산 198.9 빌리언 달러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로 유명하죠. 그의 성공적인 전략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한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끊임없는 재투자, 그리고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마존을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들 억만장자의 성공을 3가지로 꼽아보면 첫 번째는 혁신, 두 번째는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실행해서 우리도 이 부류에 합류해볼까요? 지난주 나쁜 고용보고서로 금리 인하 베팅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6%가 상승했죠. 지난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금요일날 0.7%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광고 산업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수익과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애플이 인공지능 훈련 모델 제미니 라이센스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한 후에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FSD 뉴스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0.9%가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하기 위해 승인을 내렸다는 뉴스에 50일선을 넘어섰습니다. 메타는 지난주 회사 실적 발표 후에 10% 이상 급락하며 50일선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2.5%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메타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회사 경영진은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예상보다 낮게 내놨습니다. 지난 5월 4일 토요일 버크셔는 강력한 실적과 막대한 현금 비축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버크셔 운영이익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보험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가이코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청구는 감소해 이익이 크게 늘었고 재보험 부분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버핏은 애플 주식을 일부 매각했습니다. 버핏은 애플 주식을 13%나 줄였습니다. 현재 가치는 135.4 빌리언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애플을 사랑하는 팬이라고 밝혔고 이번 매각은 단순히 일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회에 애플 CEO 팀 쿡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찰리 몽거 없이 열리는 첫 회의였습니다. 버핏은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지만 좋은 투자 기회가 오지 않는 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적고 수익성이 보장될 때만 돈을 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7일 애플의 렛 루즈 아이패드 이벤트에서 어떤 것이 공개될지 기대되죠.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패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팬데믹 시기 이후로 수요가 감소했는데요. 애플은 이번 새로운 모델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17%나 떨어진 아이패드 판매량을 되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선명한 화면을 갖춘 아이패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최초의 아이패드입니다. 이 기술은
2017년부터 아이폰에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에 적용이 돼서 슬림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애플의 새로운 M4 프로세서도 탑재된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펜슬은 햅틱 피드백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때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보이게 해주는 매직 키보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추가될 AI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공개될 아이패드 OS 18이 기대됩니다. 값비싼 AI 투자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AI에 35빌리언 달러에서 40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예상치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메타의 주식이 15%나 하락했었죠. 이것은 투자자들이 AI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메타의 시장 가치에서 200빌리언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메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도 각각 3%와 2%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도 그와 관련된 과도한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과도한 투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향후에 좋은 실적으로 보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23년 내 최고치로 유지합니다. 5.25에서 5.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되돌아오는 분명한 징후가 있어야만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경기 침체가 도래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 부분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4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죠. 이것은 3월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전월 3.8%에서 4월에 3.9% 상승했습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와 같은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금요일 고용지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에 있을 연준의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61.6%에서 금요일 후반에 67.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익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S&P 500 랠리가 불안정합니다. 최근 S&P 500 지수는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무려 20%나 상승하며 인상적인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2022년 이후로 처음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는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더들은 S&P 500 지수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매트 말리 수석시장 전략가는 지금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가이던스가 크게 개선되거나 금리가 인하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하락하고 완전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주목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4월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IT의 실업률은 줄고 있습니다. AI 기술 관련 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역단체인 컴프티아는 기업들이 AI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4월에 더 많이 고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월에 IT 업계 실업률은 3%였는데요. 4월에는 2.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에게 AI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투자 삼총사 릭 게린의 길을 피하고 워런 버핏처럼 현명하게 투자해 나갑시다.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와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항상 대응하면서 투자해 나가봅시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투자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